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드디어 곡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에서 과반은 물론이고 180석, 심지어 잘하면 200석까지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흐르던 것이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200석이면 대통령 탄핵, 개헌안 발의,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 그리고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꿈의 의석이죠.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못할 것이 없는 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칠 수도 있는 의석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총선 패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이제 이러다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위기감 내지 공포감이 민주당 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상승 기류에 올라탔죠.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치솟는 비호감도 그리고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 이런 온갖 악재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악재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비명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천 탈락에 대한 비명계의 비명소리에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비명이 겹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깜빡거리고 있다. 민심 앞에 두려워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위기감을 표시한 것은 임종석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장밋빛 낙관론만 흘러나오던 민주당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공포감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종석 전 실장 오늘 페이스북 글은 당 주류인 친명계에서 자신을 찍어내려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소외를 피력하고 또 좀 자중해달라 이런 점을 당부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당 분열상이 심화되면서 위기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임종석 전 실장 총선 준비를 하면서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우리는 민주당이다. 출근길 행당역이나 마장동 축산물시장, 젊음의 성수동 거리 어디에도 친문은 없고 친명은 없습니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내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 간 알력이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단합하고 확장하고 정성을 다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친문계를 쳐내려는 당내의 현실이 그만큼 단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총선은 뒷전이고 연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개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죠. 비명계 주류 인사들은 이제 거의 사실상 다 모두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순으로 이제 친문계 핵심이 타겟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임종석이 그 타겟의 맨 앞장에 있습니다. 임종석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임종석 전 실장은 자신의 과거 지역구이던 서울 중구 성동구 갑지역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 민주당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중구 성동 갑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이제 아마 공천을 못 받을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그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양지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 자리에서 아마 영입 인사를 공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총선 빨간불을 언급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처럼 공천 배제 움직임이 잘못됐다는 점, 이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서울시당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임종석 전 실장의 말이 지나친 과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후에 서울 총선은
삭스리가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총선은 하나만한 분위기다. 서울 총선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 작년 연말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밀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카 파우치 공작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앙투아네트로 격앙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무력화시키면서 아바타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지지율이 수직으로 급상승하면서 서울 총선 판도도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의 진단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버티겠느냐. 물러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면 선거는 끝났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겨냥해서 정면 돌파에 나섰고 또 윤 대통령이 서천회동을 통해 서둘러 봉합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급전환이 된 것이죠. 이 상태로 조금만 더 진행되면 백약이 모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 서울시당의 진단입니다. 민주당의 수도권 위기는 또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 서울에 후보를 내기 시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울에서도 사실 한강배틀 중심으로 해서 불과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낙연 신당에서 후보를 내게 되면 비록 그 후보들이 당선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의 표를 깎아먹을 것은 자명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악재는 그뿐이 아니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명 행사, 친명 자객 이런 논란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준연동형이냐 둘러싸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죠. 이 또한 민주당의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악재입니다. 문제는 지도부가 나서서 이 같은 악재를 차단해야 되죠. 차단하고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히려 지금 비명계를 학살하는데 앞장서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 또 정청래 같은 사람은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 이러면서 오히려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서울시당 이런 하부 조직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결론 내리자 이렇게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역시 정청래다. 정청래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다급해지면 정청래 뭔가 헛발질을 해서 민주당의 서울 선거 전체를 망치는 역할 최소한 한 번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정청래 최고 실망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갤럽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과거 2012년 천막 당사를 통해서 보수 진영을 벼랑끝 위기에서 구해냈던 박근혜 비대위의 평가와 같은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금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 직전인 3월 당시 박근혜 비대위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52%가 긍정 답변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때와 똑같은 52% 긍정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멘붕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업무 평가 긍정 답변은 36%에 그쳤습니다. 거기다 또 총선 판도가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자꾸만 정착되어 가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 비교해서 이재명이 한동훈을 근처까지도 따라갈 수도 없고 이 상황은 아마 총선 때가 돼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마법에 빠진 민주당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